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일마다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매주 기릿과 함께. 자, 오늘 또 다음 주 증시를 위해서 깔끔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코스피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은 거의 이제 7주째 이 박스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12월부터는 분위기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이틀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그때 우리 장이 전약 후강으로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살짝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미국장이 금요일날 살짝 나쁘게 끝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출발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3천선을 지킨다면은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월요일날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이번 달은 지금까지 봤을 때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살짝 약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외국인은 조금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기관은 눈치 보기, 마지막으로 연기금도 눈치보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네요. 1186원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으며 기름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는 것처럼 3개월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W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70.72달러. 얼마 전에 바이든이 유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70달러 근처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조금 나쁘게 끝났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나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우산업 마이너스 1.5% 하락, 나스닥은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1% 하락.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의 첫 출발은 조금은 나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10년물 국채는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407. 그리고 플러스 현재 미국장이 최근 빠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빅스를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10% 급락, 그리고 은행 기술주를 덮친 네 마녀의 날이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었겠네요. 네 마녀의 날,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출렁였다. 내 마녀의 날을 맞아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또한 페드의 긴축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지금 딱 봤을 때 페드의 긴축 정책 다 나왔죠.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이 부분은 진짜 사고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더 이상 뼈다귀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는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각각 4.6% 3.9% 하락,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2%씩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2% 하락, 알파벳 2% 하락, 애플 0.6% 하락. 다음으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은 올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10%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테슬라는 0.6% 상승했고요. 그리고 펠로톤이랑 춤비디오 각각 6%, 9% 상승했고 이날 쿠팡도 8%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공주와 크루즈, 여기에 관련된 여행주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항상 여행주랑 시소를 탄 것처럼 반대로 움직였던 게 바로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금요일에는 백신주도 상승을 했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하네요. 모더나 4% 상승, 그리고 바이오엔텍 1.2% 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출발은 살짝 안 좋을 거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에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삼성바이오로직스, LG노텍, SD바이오센서,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LG, 한전기술, 현대제철, PI첨단소재, MC넥스를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SD바이오센서, CJ제일제당, 그리고 PI첨단소재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도 가장 많이 샀네요. 4천억이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LG를 2등으로 매수했는데요. 이거는 블록딜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SK텔레콤, HMM,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비덴트, 하이비전 시스템, SK, 롯데지주, FNF, KB금융, 포스코, 미메이드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LG, 비덴트, FNF 이걸 먼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개인분들은 무엇을 사셨나? 일단 삼성전자는 1700억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1등으로 가장 많이 산 게 뭔가 봤더니 LG화학을 2300억이나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2등부터는 SK스퀘어, 삼성 SDI, 네이버, 타이거, 차이나전기차 ETF, NC소프트, 카카오, 현대중공업,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ETF, KTB네트워크,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솔루스 첨단소재, 현대건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이처셀, 첨보, 바이오니아, LG생건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미국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관련된 ETF를 엄청나게 사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상방에 현재 개미분들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 기리스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월요일날 이러한 뉴스가 있었죠. 삼성봇 양산하나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 신설을 했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뜨거웠죠. 다음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예상시총 최대 6조원, 증권가 예상치 크게 밑돌아. LG엔솔 다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구주 매출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기관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뉴스입니다. 구본준 LX 회장 LG 지분 매각,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계열 분리 작업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딜은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LG가 급등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LG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것도 아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는 조금 회복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이 시각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돈 많이 벌어준 종목은 하이브, 그리고 못 번 종목은 셀트리온. 자, 올해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하락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1등은 하이브 123%, 그리고 2등부터는 HMM, 두산중공업,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이렇게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반면 하락폭이 큰 거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LG생건, NC소프트, 한국전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은 진짜 대단하네요. 일단 위메이드 무려 80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직스튜디오 540% 상승, 비덴트 280%, 아프리카TV 250%, 에코프로 250%, 이렇게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코스닥도 변동폭은 컸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뭔가 봤더니 KMW -49%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 시젠 이렇게 5가지 기업이 가장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KTNG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미국 관련 담배 판매 중단의 약세, 하지만 재무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KTNG가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담배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의 관련 담배 규제 강화, 그리고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미국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었다, 이 부분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은 3에서 5%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영향 자체는 크지 않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살짝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정은경 내년 1월 확진 2만 명, 위중증 1900명 될 수도. 자, 이 정도가 되면은 또다시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죠. 아마도 저 길이 또 연말까지는 집콕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항상 기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치과 미용 의료기기 11월 수출 사상 최대, 그리고 12월도 좋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제 미국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 퍼가 낮은 가치주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를 했었죠.
퍼가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내년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네요. 현대중공업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6,300억 정도의 소급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대중공업이 이 정도의 금액을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현대중공업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은 추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악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또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피지기 100점 백승. 다음 주 주요 일정이 뭐가 있는지 알면은 우리의 수익률도 조금 더 좋아지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부터 증권사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증권사가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일단 유동성이 원래 부족해서 조금은 불안했는데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고 제가치를 찾아갈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증권사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지 않겠나 이러한 우려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사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면 아마도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탄소 배출권 ETF 있죠? 그거를 사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글로벌 그리고 유럽에 관련된 탄소 배출권 ETF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만 보고 야 이거 오르겠네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등 한중 공동지수 3종 나온다. 월요일날 나온다고 하죠. 자, 한국거래소와 중국 상하이 거래소와 손잡고 산출한 한중 공동지수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양국의 우량 기업,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전기차, 마지막으로 반도체 접종을 포함해 총 3종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기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화요일에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며 그리고 바이오오픈 플라자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바이오오픈 플라자가 뭔가 봤더니 바이오벤처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기술과 협회 회원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그리고 사업 개발 전략 발표를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또 바이오에 훈풍이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목요일날 중국 화웨이에서 갤럭시 Z 플립이랑 비슷하게 생긴 핸드폰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른쪽 아래 디자인을 봤을 때는 야 누가 봐도 중국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12월 24일 금요일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때는 미국, 독일 증시가 휴장이며 그리고 영국, 홍콩은 조기 폐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끝까지 다 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넷플릭스에서 이게 개봉을 합니다. 자,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이고 그리고 우주가 배경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주연 배우는 배두나 그리고 공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대감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제작사는 아티스트 스튜디오인데 참고로 관련주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버키 스튜디오가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주라고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덱스터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을 관심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참고로 위 제작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위즈익 스튜디오와 연내 인수합병을 한다 이러한 소식도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마이크론 그 다음에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론 실적이 당연히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매주 기획과 함께 한번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벌써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코앞이고 그리고 연말 또 다가오고 있네요. 자, 올해 한 해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연말 원하시는 바 전부 다 이루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